우리는 이따금 하늘의 기운을 퍼붓듯 한 사람에게 엄청난 재능이 내리는 것을 본다. 다빈치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조르조 바사리 미술가 열전 중의 얘기입니다. 과연 천재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걸까요? 아닐 것입니다. 천재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들의 뒷면에는 엄청난 노력과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있고 그것을 자신있게 꾸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창의적이라는 사람이라고 꼽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는 바사리가 말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진 천재가 아니었으니까요. 1994년 11월 11일 뉴욕 크리스트 경매장, 전 세계 수집광들 사이에 72쪽밖에 되지 않는 노트 한 권이 우리 돈으로 무려 347억에 낙찰됩니다. 그 새로운 주인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책으로 기록된 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빈치 코덱스, 책처럼 묶여져 있는 수기 노트입니다. 다빈치 코덱스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것을 합치면 13,000장 정도 되고 그 중에서 7,000장 정도가 다빈치의 것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메모광인 다빈치, 희작을 갈 때도 호주머니에 들어갈 만한 메모지를 넣고 다녔고 호기심 가는 일이 생기면 일일이 메모하는 이 메모장이 다빈치 코덱스입니다. 다빈치는 메모광이었으며 부단히 연구하는 둔재인 셈이지요. 다빈치는 30년이 넘는 동안 머릿속을 스쳐가는 모든 생각의 단편들을 시작해서 예술, 철학, 공학 등 다양하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저 조용히 살다 가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모든 기억을 남기고 떠나려 한다. 그는 하늘을 나는 기구, 전쟁 무기 등등을 고안하였습니다. 다빈치가 평생을 통틀어 이루고 싶었던 꿈, 바로 하늘을 나는 것이었습니다. 새가 날 수 있다면 인간도 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보다 자유로워라. 인간이 날 수 있다는 환타지를 가진 것은 다빈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도 등장하는 다이달로스, 우리 인간의 오랜 꿈이었지요. 다빈치는 나는 것에 대한 무한한 호기심을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비행장치를 고안합니다. 그는 또 날 줄 아는 새를 잡아서 날개도 해부해보고 원리나 근육 등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평생을 날 수 있는 비밀을 알기 위해 노력한 것입니다. 다빈치 그림 솜씨에서 또 그가 부단히 노력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유명한 또 하나의 스토마토 기법, 베로키오 공방에서 7년 선배인 산드로 보티첼리를 만나 통업을 했다는 얘기를 전편했는데요. 이 둘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즉, 둘 다 뚱뚱 보였다는 점입니다. 다빈치가 친어머니의 남편, 즉 의붓아버지가 과자 만드는 공장을 할 때 맛있는 과자와 빵을 잘 만들어준 덕택에 먹는 것에 길들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많이도 먹고 뚱뚱했고 스파게티도 고안해서 만든 것을 보면 먹는 것, 요리는 평생 관심사였다고 합니다. 마르코 폴로가 중국에서 들여온 국수와 이탈리아 남부의 파스타 요리를 결합해서 다빈치가 만든 것이 바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파게티입니다. 말년에 프랑스와 1세의 초청을 받아 앙보아 지성에 갔을 때도 프랑스와 1세를 위해서 다빈치는 이 스파게티 요리를 해 주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티첼리는 이름 자체가 본명이 아니고 이름 자체가 술통, 즉 땅딸보 이런 뜻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둘의 그림 그리는 기법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티첼리 작품을 보면 선이 아주 선명하게 묘사되는 데 비해서 다빈치는 자연에는 선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천이나 손으로 경계를 흐리게 하여서 묘한 느낌을 주게 합니다. 이런 스토마토 기법으로 그린 작품들이 밀라노 시대에 그린 초상화 작품들이나 모나리자에서도 나타납니다. 다빈치의 피렌체 생활은 그닥 쉽지 않은 생활이었습니다. 26살에 공방을 차리지만 주문자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작품 주문을 하면 제때 완성해서 납품을 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피렌체 최대의 발주처인 로렌체 메디치조차도 딱 한 작품 외에 그를 외면하게 됩니다. 반면 보티첼리는 로렌체 메디치의
총회로 대단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밀라노 권력을 장악한 루도비코 스포르차가 성벽 요새 전문 기술자 모집을 하고 그가 응시를 합니다. 이는 로렌조 메디치의 추천이 있었지만 말씀입니다. 그런데 루도비코에게 보내는 다빈치의 자기소개서가 참 재미가 있습니다. 안전하고 아무도 공격할 수 없는 장갑차를 잘 만들 수 있습니다. 보병연대가 2차 뒤를 따라가면 피해를 받지 않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등 뿐만 아니라 많은 종류의 무기와 전쟁에 필요한 다리를 만들 수 있는 건축 기술이 있다고 10개양의 장점을 피력을 합니다. 그리고 말미에 평상시에는 대리석, 청동, 점토로 조각도 가능하고 그림도 좀 그릴 줄 압니다. 화가로서 자기 실력을 맨 나중에 첨부하듯이 소개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가 30 밀라노로 가서 그의 전성기를 이제 구가합니다. 공연 연출, 음악, 회화, 조각 등 루도비코 스포르차가 프랑스에 패해서 잡혀가기 전까지는 그의 재능을 구가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는 끊임없이 호기심으로 사물을 바라보면서 과학과 예술이 만나는 지점에 있었던 사람, 진정한 르네상스적인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2020년 오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시기에 있어야 할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융합의 시대,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당신은 천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천재입니다. 저 새보다 자유로워라. 다음 시간에는 밀라노 시기의 다빈치 최후의 만찬 작품 위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